일반인들인 여러분들도 쉽게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껴줍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기의 요정 리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언박싱을 했었던 오즈모 나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우리가 기존의 액션캠의 틀을 넘어서는, 지금 바로 그냥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일단 스펙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는 초소형 웨어러블 카메라라는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무게는 52g이고요. 비전독은 72g입니다. 마그네틱 본체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센서는 약 1.3분의 1인치, 그리고 CMOS 센서를 탑재했고 화각은 143도입니다. 조리근은 2.8이고요. 최대 해상도는 4K 60fps 16:9 비율을 지원하고 4K 120fps 슬로우 모션을 지원합니다. 컬러는 10비트와 D로그 M을 지원합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터리는 카메라 단독으로는 90분, 이 90분 기준이 뭐냐면 1080p 24fps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분이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는 비전독이랑 같이 썼을 때 200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80p 24fps 기준으로 화면 꺼짐을 켰다라는 가정하에 200분이 나옵니다. 참고로 4K 60프레임을 촬영을 할 때 35분, 카메라 단독으로 35분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공식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도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온도에 따라 또 달라서 요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고속 PD 충전을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핸드폰을 구매하시면 우리가 25W, 뭐 60W 뭐 이런 고속 충전기를 주잖아요. 그냥 그걸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단독으로는 10m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비전독은 IPX4라서 생활 방수, 그냥 수중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후에 요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방수 하우징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저는 128GB 모델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128GB와 64GB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매우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64GB 모델은 거의 못 쓴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4K를 안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4K를 쓸 거면 웬만하면은 저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확장 비전독 요 부분에 저는 지금 SD카드를 삽입을 해놨어요. SD카드 삽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저는 256GB를 해놨습니다. 얘가 128GB라서 얘를 꽉꽉 채워서 2번 쓸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PC를 C2C로 연결해서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빨랐어요. 600MB/s가 나오고 무선 전송 와이파이는 80MB/s. 그 다음에 비전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내장 마이크로 SD로 넘기는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얘를 이 SD카드로 넘기는데 55MB/s, 그러니까 가장 느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백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수해야 되는 속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왜냐면 기존에 이제 액션캡을 쓰면 이럴 일이 없죠. 왜냐 애초에 SD카드에 저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지점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백업의 용도로 생각을 하면은 뭐 그냥 이거 백업 다 찍을 거 찍어 놓고 백업 눌러 놓고 차 한잔 마시면 또 끝나 있습니다. 속도는 많이 느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나 이거 오즈모 포켓 3나 오즈모 액션 4, 5를 대체해서 사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포켓 3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예요. 걔는 애초에 방수도 안 되죠. 방수도 안 되지만 짐벌이 달려 있고, 애초에 걔는
지향하는 폼팩터 자체가 액션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하나의 그냥 시네마 기기라고 봐야 되고 거의 그냥 일체형 미러리스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액션캠 기존의 이 액션 시리즈들 걔네들은 진짜 그냥 액션캠이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입문자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있고 없고가 할 수 있는 촬영이 있고 없는 촬영이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걸 빼면 이거 하나입니다. 카메라 모듈 요거 하나예요. 요거랑 보통 액션 4가 액션 5가 요 정도 크기가 돼요. 뭐 요거보단 좀 형체가 다르지만 요 정도가 됩니다. 요거랑 애초에 우리가 어딘가에 부착하거나 우리가 POV를 촬영할 때 그 무게감과 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담아내기 힘든, 그러니까 일반인의 장비의 한계로 인해서 담아내기 힘든 샷들이 있잖아요. 그걸 담아내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외부에 부착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미러리스 500만원, 1000만원짜리를 밖에 매달고 찍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럴 때 너무 많은 부가 장비가 들어가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달고, 요렇게 석션컵, 요건 절대 바깥에다 매달시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가 장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자에도 손쉽게 달 수 있고 가슴에도 이렇게 달 수 있고,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포켓 3랑 액션 5, 4를 대체해, 나는 이게 더 싸니까 이거 살래 를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초도 불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저는 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ID5 콘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를 거의 구애받지 않고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D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발열에 대해서 발열 때문에 꺼진 거는 저는 없었어요. 4K 24프레임/세컨드로 놓고 20분 이상 주행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그냥 런앤건 스타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션캠을 생각하시고 막 그렇게 거친 환경에서 오랫동안 찍을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건 애초에 맞지 않아요. 얘로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본체의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뭐 별도의 장비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철제 봉이나 철제 벽에 딱 부착해서 바로 어떤 뭐 복잡한 장비 없이 바로 입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찍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차량에 부착했을 때 이런 이제 일부 전문 장비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 제품을 위해서 따로 산 건데, 이렇게 석션컵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의 카메라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가 받는 하중의 부담이 높아지고 이게 촬영 도중에 탈락되는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카메라가 가벼우면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었어요. 카체이싱, 그러니까 주행샷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엔간한 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비가 좀 약간 감성 있게 내리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뭐 찍기도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퀴 이렇게 우리가 조향할 때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샷도 좀 찍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행할 때 아스팔트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찍을 수 있고, 우리가 기존의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었던 거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촬영 목적에 가깝습니다.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로 풀타임을 찍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의 발언이냐면요, 야 포르쉐 왜 1톤 짐 안 실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배터리가 비교체형이다? 그거는 그냥 사실 요즘에는 그냥 고속 충전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갔어, 여행으로 난 이걸 전부 다 커버할 거야, 괜찮아요.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발열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타임을 담겠다.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여행을 타고 가는데 기차 여행 타임랩스를 4시간짜리를 담겠다.
그거는 일단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장점이 있는 게, 제가 아까 SD카드를 삽입해서 SD카드로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백업하고 두 번째 백업할 때 파일이 자동으로 1번, 2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백업할 때 파일 관리가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타고 내릴 때까지를 하나로 찍어서 얘를 백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뒤부터 이제 저녁까지 찍고 다시 백업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따로 뭔가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같았으면 이런 디테일 떨어지고 그냥 차곡차곡 번호대로 쌓았을 텐데, 파일을 딱딱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럼 단점입니다. 이게 이제 단점은 사실 좀 간단해요. 단점은 발열 하나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오즈모 액션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지속 녹화용으로 만들어졌고 지속 녹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발열을 굉장히 잘 해결해요. 근데 얘는 그 발열이 켜놓고 한 3분만 있어도 발열이 느껴져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뜨끈뜨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발열 때문에 10분 이내에 카메라가 꺼져. 그건 불량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그거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그건 그 불량 접수를 하시면 쿠팡에서 교환을 해주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를 했는데 한 10분 이내에 꺼져. 그럼 그거는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 정도 사이즈에 다 퍼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 모듈 안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냉각이 좀 유일한, 냉각이 좀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좀 이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전송 속도의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송 속도가, 이게 다른 건 다 빨라요. 근데 SD카드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자체 백업을 할 때는 55MB/s, 이거는 정말 극악한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전드. 카페에서 커피 한 3잔 정도는 마셔줘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4K 24프레임/s로 영상을 한 20개 찍었다 라고 하면은, 물론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이제 SD카드에 옮기지 마시고 그냥 비전도기 연결하신 다음에 그냥 C2C로 연결해서 백업하셔라. 이제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은. 제일 베스트고, 이거는 이제 SD카드로 옮기는 거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SD카드를 그냥 좋은 걸 껴놓으십시오. 나중에 이거라도 빠르게 옮기게. 저는 이제 패키지 구성이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이걸 별도로 샀어요. 이게 이제 퀵 릴리즈 마운트인데 이거 안 껴줍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라도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심해요. 그리고 파우치도 없어. 솔직히 이거 45만원씩이나 썼는데 파우치도 없는 건 좀 빡셉니다. 그리고 차라리 공식 이 케이스라도 좀 팔든가. 뭐 없어가지고 쿠팡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뭐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SD카드로 다이렉트로 저장이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찍어도,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를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이거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총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를 10점 만점에 8.7점 줄 예정이에요. 왜냐면 발열도 있고, 그리고 뭐 약간의 SD카드에 좀 아쉬운 점도 있어서 그 정도 감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얘는 영상을 가볍게 찍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나 이거 사서 뭐 우리 가족 영상 한번 찍어볼래, 그리고 뭐 브이로그 간단하게 찍어볼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상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남들이 잘 못 찍는 샷을 찍고 싶은 사람, 저처럼 좀 편리하게 좀 가벼운 카메라로 비교적 간편하게 남들이 찍기 힘든 그런 특수샷들을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거만한 건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동차 유튜브 할 건데 밖에 매달고 찍을 카메라 필요해. 이거 한 3대 사십시오. 네. 알아서 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존의 액션캠들보다 작아서 유용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액션캠보다 작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앵글들을 담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아니 이건 그냥 있어야 돼. 이건 그냥 있어야 돼. 사십시오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본체 마그네틱 굉장히 강력한 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전봇대 같은 데도 이렇게 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손쉽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모든 특수샷들을 건질 수 있는, 일반인들인 여러분들도 쉽게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